포항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안이 부결된 가운데 오늘 박경렬 포항시 의원이 하수처리장 운영사가 총질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도 자문 내용을 왜곡해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오늘 열린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활동을 3명의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포항시 하수처리장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포항시가 제출한 480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안에 대해 업자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안건을 부결시켰는데요. 생물 반응조 증설 필요성에 대한 포항시의 근거 자료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비 480억 원, 15년간 사업자에게 운영비 2,36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생물반응조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총질소 기준치 초과를 반응조 증설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국비 확보 신청 연도인 2015년 2월 23일 유입 하수 총질소 농도가 설계 기준 33ppm을 넘어 최대 48.8ppm, 약 160% 초과했으며 하지만 박경렬 의원은 하수처리장 운영사가 총질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 2월과 3월 총질소 유입량과 농도가 전년에 비해 갑자기 증가합니다. 하루 많이 들어온 걸 가지고 초과 유입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포항시는 또 추운 겨울에는 미생물 활동량이 줄어 오염물질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조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박경렬 의원은 운영업체가 반응조 증설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겨울철 미생물 농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며 이 같은 일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절기에 3,000으로 하는 것보다 1,500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생물반응조 증설은 형상강 수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의회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이제 확실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날 시정 질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박경렬 의원이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고 잘못 조합해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시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간부 공무원의 성폭력 문제가 지난달 불거진 가운데 포항시는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자 기자회견이 노조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고 표현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고도 자문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포항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포항시는 예술단원들의 무단 조퇴에 대한 처분을 무마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기자회견이 이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의 이 보도자료는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며 명백히 2차 가해를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변호사 자문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포항시가 보도자료에서 법률 자문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포항시의 책임을 축소했다며 이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문 내용의 대부분을 생략한 채 포항시 대처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는 식으로만 요약하고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법한 행위를 축소 왜곡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2차 가해에 대해 포항시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포항시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편 김민정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해 자신을 찾아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정질문을 시민단체가 좋다고 하니 옳은 일을 하시는 줄 아냐. 여성단체는 포항시 공무원 노조의 이 같은 행태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전체 공무원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정 질의를 앞둔 시의원에게 이제 찾아가서 명예훼손 관련돼서 운운하는 것은 노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공무원 사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공무원 노조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김 의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종합 대책도 수립하겠다는 포항시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조성 중인 융합기술산업지구 안에 국제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주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포항으로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교육 서열화가 될 수 있고 수요 예측이 잘못될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의 지식산업 기반과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는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정주 여건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외국 교육기관도 들어섭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제학교 신설 예정 부지인데요. 과연 포항에 국제학교가 필요한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들어서더라도 아이를 믿고 맡길 학교가 없다면 모든 가족들이 이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항같이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포항에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시설을 많이 확충하는데 하지만 박희정 포항시 의원은 이미 포항시가 외국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다 실패해 보조금까지 반납한 사례가 있다며 설립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2015년에 보조금을 반납한 후 외국인 학교 설립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7년간 포항시 및 경상북도의 외국인 평균 인구 증가율이 각각 4.7%, 5.0%인 것을 반영하면 실현 불가능한 예측이기도 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인 학교와 달리 내국인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다며 학생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학 가능 수요청의 외국인 학생 수 추이는 입학 연령청의 외국인 증가율과 타 지역의 외국인 학령 인구의 실제 재학생 비중을 적용하여 2023년도에 1277명, 2027년도에 3085명으로 추정되어 외국인 학생 수를 충족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또 외국 교육기관인 국제학교는 내륙에서 대구와 인천 등 두 곳에 불과한 만큼 유치 타당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자칫 교육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고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혈세도 낭비될 수 있어 국제학교 신설 여부가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이나 무더기로 발생해 경주시장이 영상 브리핑을 통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4명 가운데 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70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고 또 다른 1명은 67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방문 판매나 다단계 설명회 등 모임 참석을 삼가고 추석 명절 친지 방문과 개천절 대규모 집회 참석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 2명 더 발생했습니다. 66번 확진자는 포항시 남구에 사는 90대 남성으로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67번 확진자 역시 포항시 남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6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태풍에 터빈 발전기가 정지된 월성 2호기에 대해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비 기간에 발전 설비 전반을 점검하고 설비를 개선하며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정기 검사를 한 뒤 12월 8일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월성원전 2호기에서는 지난 7일 오전 8시 38분 터빈 발전기가 자동 정지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하늘에 산발적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비는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비는 금요일 아침에서야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노을이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태풍은 베트남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이 21도를 보이겠고 경주와 영덕, 울진은 1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면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주말에 쾌청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가을 내음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태풍으로 인한 낙과를 산지에서 폐기할 경우 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지 폐기 물량은 20kg 기준 4만여 상자며 지원금은 한 상자에 5,000원입니다. 영덕군은 3억 6천여만 원을 들여 대구 경북 능금 농협과 함께 태풍 낙과 4만 5천여 박스를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동국대는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8%인 1,454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의학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